부동산은 예. 결국은 우상향한다라는 예. 이 문장이 예. 있잖아요. 근데 이 문장은 주식에도 갖다 댈 수가 있고 뭐든 다 이렇게 비유를 갖다 대게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라면값은 우상향할까요? 그렇죠.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라면값이 왜 올라갔을까요? 돈이 많이 풀린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네. 이 거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을 너무 비싸지면 못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되게 민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우상향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아파트가 영향을 미치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물가 상승률, 네. 경제 성장률 이걸 많이 생각하세요. 네. 만약에 경제 성장률하고 집값이 연동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도 집 사면 안 돼요. 왜냐면은 개발도상국일 때 네. 그때는 이제 뭐 7%, 10% 많이 올랐는데 지금 뭐 1%, 2%밖에 안 되잖아요. 저성장 시대죠. 예. 그러면은 선진국이 될수록 경제 성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경제 성장률하고 집값을 연동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집을 안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미국도 가격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결국은 돈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냐. 돈이 시장에 얼마나 그렇죠. 많이 풀려 그래서 있냐. 그걸 우리가 광의의 통화라 그러고 M2라 그러거든요. M2 자료가 87년도에 62조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달까지 3,758조예요. 61배가 증가했어요. 이 M2라는 개념을 예. 저희가 쉽게 뭘로 이해하면 M2라는 좋을까요? 개념이요. 네.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네. 자산의 아. 총액입니다. 국가별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에 지금 이만큼의 돈이 돌고 있어. 근데 이 M2라는 거는 대부분 항상 상승해요. 거의 안 떨어져요. 코로나 때는 우리나라는 15% 증가하고 그랬어요. 근데 돈을 많이 푸니까. 시장이 풀려 그러니까 있으니까. 뭐 주식도 올라가고 코인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그랬던 거죠. M2는 항상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아파트 가격이 M2하고 장기적으로 수렴을 한다는 거 중요해요. M2는 계속 올라가지만 아파트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M2가 올라가? 너 틀렸네. 부동산 떨어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정말 장기적으로 수렴하는지를 또 검토를 해야겠죠. 네. 2000년부터 2023년도까지 2000년대에 들어와갖고 M2가 691조에서 5.6배가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서울 아파트는 5.9배가 가격 상승했어요. 와, 거의 수렴하네요. 비슷하죠. 네. 그러면 더 장기적으로 봐갖고 87년도가 61배라 그랬잖아요. 네네. 이때 1980년 12월 달에 압구정동 미성 아파트가 입주합니다. 41평이 그 당시에 분양가가 6,300만 원이었어요. 그게 지금 39억 4천만 원이에요. 네. 62가가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보셔야 될 거는 첫 번째는 장기적으로 수렴한다는 겁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끊어서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압구정이 이 정도면은 압구정보다 입지가 빠지는 곳은 더 올랐겠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렴하는데 이 M2가 증가하는 것만큼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주 수요가 많은 곳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점점 더 인구가 줄어들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아진다기보다는 차별화가 심해지거든요. 그럼 차별화가 심해지는데 인구가 빠지고 산업 기반이 없고 일자리가 없는 곳들 들어가게 되면은 이 논리가 안 맞겠죠. 안 맞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렴을 하고 거주에 대한 니즈가 많은 곳들은 M2에도 앞으로도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계속 M2에 수렴을 할 것이고 그렇죠. 이게 M2의 그래프만 봐도 조금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그렇죠. 비율이 너무 비슷해서요. 그러니까 M2만큼은 월급이 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을 살기 어려운 거예요. 물가랑은 단순하게 물가 상승이라고만 물가랑은 다르죠. 볼 수 없는 M2 그래프를 광의의 통화랑 비교를 해서 장기적으로 수렴하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차별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상황을 짚어주셨는데 역시나 좋은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고 계시죠?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 아닌 게 아니고요.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죠. 사는 입장에서는. 지금은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뭐 중기나 말기면은 좀 더 떨어질 수 있으면 지금 들어가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오랜 시간 시장을 봐오셨으니까 야 정말 요때 요 타이밍은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다. 좀 찝어주시면 안 될까요? 집 사기 좋은 타이밍은 미국 금리가 일단 인하가 돼야 됩니다. 일단은 현재 가격이 하락했던, 물론 상승했다 다시 하락이지만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발 금리 급등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금리를 보셔야 돼요. 인하가 된 다음에 시장상을 봐도 늦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인하가 되면 그냥 바로 사도 되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PF 부실, 가계부채 그게 되게 커요. 그래서 그게
향후에 어떻게 파급될지 모르는데 그것도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런 상황을 좀 보고 집 사는 타이밍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은 누가 봐도 기다리기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짚어주셨고요. 사실 우리가 뭐 가방 하나 살 때, 옷을 살 때도 정말 꼼꼼하게 고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자산인 부동산 어떻겠습니까? 진짜 꼼꼼하게 그렇죠. 결정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런 집 고를 때 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 이것만큼은 꼭 알아둬라는 그런 조언 좀 해주시죠. 주거를 얘기할 때는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살 수 있나? 주거의 안정성이죠. 근데 오래 사는데 거기 불편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주거의 쾌적성이에요. 결국 집이라는 것은 주거의 쾌적성과 거주의 안정성이 보장돼야 돼요. 이것만 보장된다라고 하게 되면 집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공공임대주택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거주의 안정성은 확보가 되겠죠? 잘 돼 있다는 거는 쾌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올게요. 우리나라 공공주택은 주거의 안정성은 당연히 담보가 됩니다. 쾌적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대부분 민간으로 가죠. 그게 결국은 전세입니다. 근데 전세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내 금액에 맞춰갖고 내가 선택을 쾌적성을 할 수가 있어요. 쾌적성은 담보가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거주의 안정성이에요. 2+2, 4년 동안 거주 안정성이 된다 하더라도 전세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이사를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공공임대주택이 거주의 쾌적성과 안정성을 담보해 줄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력이 되고 한다면은 집을 사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집을 살 때 가격이 올라갈 때 적어도 평균 수준 아니면 평균 이상으로 올라가길 바란다라고 하게 되면은 세 가지를 보통 많이 보거든요. 당연히 첫 번째는 교통이고요. 두 번째는 자연환경이고요. 세 번째는 커뮤니티예요.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돼요. 도쿄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대부분의 시티를 만든 곳은 다 이게 통합니다. 이 교통이라는 건 지하철입니다. 근데 교통이라는 건 어디에서 어디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군데 정해져 있죠. 집이에요. 나머지 한 군데는 어딜까요? 직장의 접근성이 좋은데 그 직장을 지하철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곳은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교통에서는. 자연환경은 한강이 있다든지 큰 공원이 있다든지 이런 거겠죠. 근데 이게 외국 가면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대부분 한 개 동이 있거나 맨션이 있거나 이렇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아파트 단지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공원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아파트 하나에 있다 한 개 동이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면 바로 조그만 공원이 있거나 그러면은 굳이 단지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큰 공원들 몇 개는 있지만 동네 앞에 괜찮은 공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단지를 형성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조경이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연환경에는 대단지냐 아니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시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보통 비싼 사람끼리 모여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야지 자기도 심지가 편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문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아파트 단지 들어가면은 비싼 사람이 모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커뮤니티가 약간 변질 아니면 우리나라 특화된 게 이제 학군인 거죠. 아,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특유의.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직장이 몰려 있는 곳이 어디죠? 강남. 강남. 결국 서울이에요. 우리가 서울 하는 이유가 서울이 살기 편해서가 아니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맞아요. 일자리가 다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체적으로 서울에 다 직장이 있는 게 아니고 직장이 몰려 있는 곳이 있죠. 결국은 도심과 여의도와 강남을 얼마나 빨리 가냐. 이거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이면 좋고 서울이 아니면은 안 좋다 이것보다는 서울에서 도심과 강남과 여의도를 빨리 갈 수 있냐 아니냐에 따라 갖고 가격 차이가 달라져요. 세 가지 포인트를 딱 찝어주셨어요. 교통, 그러니까 특히 직장과의 접근성, 그리고 자연환경. 근데 이 꼴 우리나라는 아파트 대단지로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커뮤니티가 우리나라에선 커뮤니티, 학군까지 같이 앉는 요소라는 게 꼭 봐야 될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교통? 교통이죠. 교통이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차별화된다 그러는데 제가 차별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고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3년 동안 올랐는데 서울이 얼마 올랐냐면은 평당 679만 원에서 4,007만 원까지 490% 상승했습니다. 경기 인천은 328%가 상승했어요. 근데 이거 갖고 이제 논쟁을 할 수가 있어요. 서울은 재건축이 많이 됐으니까 재건축이 많이 되면은 신축 아파트 평당가격이 올라갈 거고 구축 아파트도 재건축이 많이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비슷한 상황, 컨디션을 갖고 있는 데께 비교하자는 거죠. 그게 일기 신도시입니다.
1기 신도시는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어요. 그리고 시청을 중심으로 해갖고 20km 반경이 지어졌습니다. 처음에 20km 반경한 이유가 서울 출퇴근 가능하게 해줄게. 신도시에 사사. 이게 그 개념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분당 가격하고 일산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분당 가격은 23년 동안에 433% 올랐어요. 네. 근데 일산은 277%가 올랐습니다. 이게 시청 중심으로 20km 반경이 만들어지만 우리는 시청으로 출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출근 어디로 할까요? 도심과 강남과 여의도에. 네. 근데 분당에서 도심은 17분이면 가요. 신분당선 타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일산은 여의도도 멀죠. 네. 도심도 멀죠. 강남은 더더욱 더 멀죠. 그럼요. 이걸 보면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서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심과 여의도와 강남, 일자리가 모여있는 곳을 지하철을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분당은 정말 더 럭키했던 게 판교가 생기면서 판교에 거기 또 회사가 또 들어오네요. 많죠. 직주 근접까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신도시 개발할 때 뭐 이제 3기 신도시 되고 개발할 텐데 멀리 떨어져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1기 신도시 옆에다 붙여가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 1기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직주 근접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서울 접근성, 그 다음에 신도시의 미래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다 거기서 소화할 수는 없겠지만 직주 근접이 가능한 회사들이 얼마나 많아지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출근하는 직장으로서의 접근성, 교통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게 서울이든 경기도든 뭐 이거 다 마찬가지인 부분. 어느 집을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건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조언 한번 남겨주시죠.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계속 사이클을 타는데 그 사이클의 하락 초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서 집을 사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여유 있게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마냥 기다리기에는 또 되게 불안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청약 통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청약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새 청약 하려면은 너무 비싸요, 분양가가. 야, 지금 청약 들어간 거 너무 무서워.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약을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 쪽을 노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되는 곳들이 서울에서 민간 택지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강남 3구하고 용산구예요. 그렇죠. 강남 3구에서 용산구에서 분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변 아파트가 시세 대비해서 싸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눈여겨볼 만 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거든요. 근데 지금 건축비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할 때는 그 오른 건축비가 다 적용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좀 늦어요, 시차가.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 시세 대비해 싸거든요. 그래서 있죠. 내가 집을 빨리 사겠다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좀 기다리면서 청약통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지역들, 그게 공공택지가 됐던 자금 여력이 되시면 강남 3구나 용산구에 있는 분양하는 것들이 됐던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더라도 요새 뭐 분양 경쟁률이 높은 곳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왜 높을까요?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아니, 되게 심플합니다. 입지가 좋아서 높은 게 아니고요. 주변 가격에 비해서 경쟁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선택할 때는 당연히 주변 가격 잘 보셔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건데 서울 말고 뭐 땡땡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거기도 사람이 살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2천만 원인데 분양은 1,600이에요. 당연히 하셔야죠. 괜찮죠. 근데 서울인데 옆에 있는 아파트가 평당 3천인데 3천 뭐 400에 분양을 해.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입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무조건 가격 보셔야 됩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한강뷰가 되는 아파트 평당 1억짜리 분양 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것도 뭐 강남 3구도 아닌데 그런 곳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